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인원 중앙영어. 자, 오늘은 256강 자 월요일 자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분사 구문 자 두 번째 시간 오늘 공부할 날인데요. 자, 이제 사실은 의미부여를 오늘 강의에 우리가 하자면 준동사를 우리가 부정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동명사로 넘어와서 자 분사의 기본 원리를 두 강 강의했고, 그 다음에 분사의 구문까지 두 강 강의를 하게 돼요. 자, 오늘을 마지막으로 준동사 부분들을 우리가 다 집어먹은 겁니다. 자, 문제는 이제 먹은 거는 잘 먹었는데 소화가 이제 잘 돼야겠죠. 자, 소화는 언제나 복습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노트 필기를 좀 꼼꼼하게 좀 해두시고, 그 필기한 내용들을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리뷰, 그죠? 다시 보는 것이죠. 자, 복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단단하게 다지시면 아주 굉장히 효율적으로 영어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자 준동사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자 분사구문의 두 번째 시간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예전에 여러분들처럼 학습자였을 때가 있는데, 뭐가 항상 제일 중요했었다라고 생각되냐면, 지금 돌이켜놓고 보면 개념 부분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사구문도 2시간에 나누어서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분사구문이 어떤 컨셉이냐 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그 이후에 따라 나오는 그런 테크니컬한 것들은 그다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라고 저는 감히 주장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개념 정리가 잘 돼서 자 오늘 이 수업으로 연결되고 있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은 테크니컬하게 그럼 분사구문도 주어 표시를 뭐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느냐, 시제는 어떻게 표시하느냐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새롭습니까? 새로우시면 아니 되죠. 우리가 지금 부정사에서도 의미상의 주어 혹은 뭐 주어 표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부정사에서도 시제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사에서도 마찬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분사구문의 주어부터 이야기를 좀 시작할 텐데요. 분사구문의 주어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부정사에서 생각해 보세요.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문장 안에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따로 표시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똑같습니다. 분사구문도 만약에 문장 안에 분사구문의 주어가 존재하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사구문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when he finished 라고 하는 자, 이 부사의 절을 우리가 축약을 할 건데요. 자, 접속사를 지우고 주어는 지울까요 말까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수업할 때는 접속사와 주어를 지운다 라고 그냥 일괄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왜 지운 거예요? 뒤쪽의 주어와 일치하기 때문에 생략해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지운 거예요. 자, 그래서 접속사와 주어를 지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사구문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일치하는 상황이면 바로 생략하시고 finishing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분사구문은 자, 이렇게 부사절을 부사구로 이렇게 축약하는 자, 그런 특별한 약속의 문장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하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자, 접속사 부분만 여러분들이 문맥에 맞게 복원시키시면 되고요. 주어 부분은 사실은 복원이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원리를 아신다면. 왜 finishing에 주어가 앞에 없나요? 의미상의 주어가? 같으니까 없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변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요 분사구문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맨날 똑같으라는 그런 법이 있나요? 없죠, 실제로. 그래서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른 경우는 어때요? 어머나 달라서 어떡해 라고 하는 반응을 지금 보이시면 안 돼요. 그거는 부정사 때는 그럴 수 있었죠. 하지만 이미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의미상의 주어를 여러분들이 바로 앞에다가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문서로 여러분께 전자칠판을 통해서 이제 보여드릴 텐데,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뭘로 썼어요? for 플러스 명사 혹은 뭐 of 플러스 명사를 일부 썼었죠. 자, 그 다음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뭘 썼어요? 소유격이나 목적격 썼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문들 여러분들한테 좀 외워두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Would you mind me opening the window? 그죠? Would you mind my opening the window? 이런 거 여러분들 좀 외워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분사구문은 의미상의 주어를 어떻게 표시한대요? 자, 요거는 말이죠. 자, 그냥 명사를 내려서 사용하는 것이 자, 원칙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주어가 서로 독립적으로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래서 이런 분사구문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독립 분사구문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그런 문법적인 용어를 가급적이면 강의 중에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 강의뿐만 아니라 다른 강의들을 많이 이제 들으실 텐데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그런 발언을 하시거나 자, 그런 용어를 쓰시는 선생님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황해하지 마시고 알겠죠? 독립분사구문은 주어가 서로 독립적인 아이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다 3회를 더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러시면 예문으로 좀 가볼게요. Because it was a fine day yesterday. 어저께 날씨가 좋은 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we went out. 우린 나갔죠. to the park. 공원에 나갔어요. for walk. 산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문장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자,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하려고 했는데 생략을 하면 안 되게 생겼어요. 왜죠? 두 주어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됐나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쓰라고요? 그대로 내려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요 was는 뭐가 되겠죠? being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뀔까요? It being a fine day yesterday. It being a fine day yesterday. 이렇게 쓴다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앞으로 이제 만약의 문장을 보셨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이게 뭐야 도대체? 콤마로 끊겨 있으니까 분사구문인데 어머나 분사구문 앞에 저 명사는 저게 뭐래? 이렇게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독립분사구문은 개수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굉장히 희귀해요. 우리가 지금 문법의 하나의 아이템으로 배우고는 있지만 실제 문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의미상의 주어가 분사구문에서 앞쪽에 저렇게 붙어있는 독립분사구문은 자주 보실 수가 없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당황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런 내용들을 배우셨으니까 이제는 좀 덜 당황하셨으면 좋겠고 최소한 여러분들이 당황하셨더라도 해설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읽어보고 독립분사구문이야 라고 하는 설명이 나오면 맞다. 예전에 배운 거 내가 잠깐 까먹었구나. 이렇게 한두 차례의 시행착오만 겪어주시면 돼요. 그런 시행착오만 겪어주시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싹 장착이 될 겁니다. 잘 될 것이라고 믿고요.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사구문도 주어가 서로 다를 수 있는데 다른 준동사들처럼 의미상의 주어를 쓰는구나. 어떻게 쓴다? 바로 내려 쓰는구나. It being a fine day yesterday. 예문으로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 표시 방법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사는 자, 투부정사 앞에 자, for 플러스 명사, of 플러스 명사를 쓴다. 동명사는 소유격이나 목적격으로 표현한다. 강조해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이템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어머나 세상에 분사구문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다르면 생략하면 안 되잖아요. 앞에다 써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데도 생략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자, 어떤 케이스일까요? 여러분들 지금 요거는 부정사 때 살짝 힌트를 드린 것 같아요. 자, it is hard to get up early in the morning. 이런 예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다. 그 의미상의 주어가 없잖아요. to get up early in the morning.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 생략한다 그랬어요? 일반인인 경우에 생략한다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분사구문의 주어가 일반인인 경우에는 바로 주절과 주어가 다르더라도 생략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자, 요것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독립분사구문은 맞죠? 주어가 서로 다르니까. 그런데 특별한 인칭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인칭이라고 하는 용어를 붙여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생소하신 용어겠지만 무인칭 독립분사구문이다 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앞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면 자, 좋을 만한 문법 용어다. 자, 이렇게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하고요. 자, 그럼 이것은 이제 예문으로 한번 증명을 한번 좀 해봐야겠죠. 자, when people speak generally,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을 할 적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Korea doesn't have enough natural resources. 자, natural resources라고 하는 건 천연 자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지하 자원이라고 하는데 뭐 지상에도 자원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한국이 천연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인데 어때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이렇다는 거예요. 자, 주어가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다. 여기는 지금 people이고요. 여기는 지금 Korea잖아요. 그러면 생략하면 안 되죠. 원래는 접속사 생략, 주어 생략을 못하는 건데 일반인 주어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speaking generally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generally라고 하는 부사는 뭐 앞으로 가도 되고 동사 앞으로 가도 되고 뒤로 가도 되는 거니까 speaking으로 바꾸고 앞쪽으로 빼는 것이 더 일반적이어서 generally speaking, Korea doesn't have enough natural resources. 자, 이런 문장으로 많이 쓴다고요. 실제로 generally speaking 같은 이런 분사 구문은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는 자, 그런 무인칭 독립 분사 구문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시면 이런 무인칭 독립 분사 구문 여러분께 개념 알려드렸고요. 실제로 무인칭 독립 분사 구문은 그렇게 개수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딱 6개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무려 4개가 이렇게 스피킹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요거 아주 암기하기 좋네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generally speaking. 엄밀하게 말하면 strictly 자체가 엄밀하게 해요. 그래서 strictly speaking. 솔직하게 말하면 frankly가 솔직하게입니다. 그래서 자, frankly speaking 이라고 하면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얘기고요. 자, rough라고 하는 단어는 거칠다의 뜻이지만 ly가 붙게 되면 대략적으로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들 중등용사 하는 단어는 사실은 아닌데 고등학교 1학년 되면 바로 외워야 될 단어예요. 그러니까 미리 외워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roughly speaking. 거칠게 말하자면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judge는 판단하다죠. 따라서 judging from A라고 하면 A 이하로부터 판단을 해보면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speaking of 혹은 talking of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자, 뭐뭐에 대해서 말하자면 자, 요 정도의 여러분들 무인칭 독립 분사 구문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두시도록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시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자, 시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지금 새로운 그런 내용은 아니죠. 준동사 앞쪽에서 부정사와 동명사를 거치면서 저희가 다 다루었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자, 생소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준동사를 단순형으로 쓰잖아요. 부정사도 단순형으로 쓰고 동명사도 단순형으로 쓸 수 있는데 그때는 뭐죠? 일단은 원칙이 동사와 같은 시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야기가 다를 수가 없는 거죠. 맞죠? 그래서 분사구문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와 똑같으면 자, 그때는 단순형 분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ing와 being, pp를 쓰는 것입니다. 물론 부정사는 미래적 개념이 좀 있기 때문에 자, to 부정사가 동사보다 미래 시점을 나타내는 케이스들이 현대 영어까지 살아남아 있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하지만 부정사도 그런 케이스를 제외한 대부분은 어떻다고요? 같은 시점이라고요. 동사하고. 동명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분사도 단순형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시제를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시제가 똑같죠? 자, 요 예문 앞쪽에서 우리가 봤던 예문이에요. 서두름 속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요거는 당연히 그러니까 단순형으로 써서 여러분들이 자, being으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저 being도 생략은 가능하죠. 납득이 되셨나요?
선생님, 뒤쪽에 여기 이 동사가 과거 동사인데 왜 앞쪽에는 현재 분사를 쓰셨나요? 얘는 과거, 쟤는 현재면 시제가 다른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강조드렸죠? 그래서 현재 분사는 안에는 현재 개념이 없고 과거 분사 안에는 과거의 개념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분사 기본편 강의에서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분사 안에 현재 안 들었어요. 이름만 현재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점을 유의하시면 되겠고 단순형은 같은 시점이다. 그러면 만약에 다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한 시점도 과거면 어떻게 할 겁니까? 네, 그때는 여러분들 완료형이 있잖아요. 부정사에서도 완료형 부정사가 있었고 동명사에서도 완료형 동명사가 있었기 때문에 분사에서도 완료형 분사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능동일 때는 having pp, 수동일 때는 having been pp 이렇게 여러분들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문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After the sun had set, they arrived there. 자, 그들이 거기에 도착한 시점이 과거 시점인데요. 뭐 한 이후에 도착했어요? 해가 진 이후에 도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진 시점은 과거보다도 한 시점 더 과거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영어에서는 대과거를 뭐로 쓴다? had 플러스 pp로 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쓴 건데 그럼 시점이 같아요? 달라요? 한 시점도 과거잖아요. 자, 그러면 접속사를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주어도 생략하려고 했는데 주어가 어때요? 서로 다르잖아요. 그리고 일반인도 아니기 때문에 the sun은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had set는 뭘로 써야 돼요, 여러분들? 바로 having set로 쓰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자, the sun having set, they arrived there. 이런 문장이 되겠어요. 이런 케이스도 이론으로 제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문 안에서 볼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해를 하셨다라고 해도 실제로 지문 안에서 만나면 한두 번 정도는 누구나 당황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 마무리 할 거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준동사의 완료형.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다시 한 번만 좀 강조할게요. 완료 시제와 관계가 없습니다. 준동사의 완료형은 뭡니까? 그러면 동사보다 한 시점 더 과거를 표현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마무리 지어보고요. 자, 퀴즈로 넘어가 볼게요. 자, 분사구문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하나 더 과거예요. 그러면 뭘 쓸까요? 완료형을 써야 한 시점 더 과거가 표현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지 중에서 정답은 뭐예요? C번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수동형의 분사구문이 아닌 것은 어때요? being pp 수동형 맞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앞에 being이 생략된 거니까 pp 맞네요. 그 다음에 having been pp 맞네요. 하지만 have pp가 수동태가 아니듯이 having pp도 수동형의 분사구문이 아닌 거죠. 정답은 D번입니다. 마지막 3번으로 갈게요. 자, 분사구문과 주절의 주어가 다르고 시제도 하나 더 과거예요. 그럼 뭘까요, 여러분들? 완료형 독립 분사구문 아닐까요? 그래서 정답은 B번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오늘 강의가 좀 마무리가 또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내일과 모레 또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 숙달시킨 시간이 충분히 있죠. 자, 기대하시고요.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